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몸관리에 실패한 축구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에당 아자르입니다. 벨기에 스피드 드리블러 에당 아자르는 첼시를 떠나서 레알 마드리드로 도착했을 무렵 무려 7kg이나 과체중이었습니다. 2019년 여름 휴가 때 아자르의 몸무게는 80kg까지 쪘죠. 173cm의 키에 비해서 과한 몸무게였습니다. 레알 이적 후 부진에 빠지자 그의 과체중이 더 많이 오릅니다. 물론 EPL 시절 때 수많은 태클을 당해서 신체 내구도가 떨어져 부상이 연이어 터진 게 더 많긴 했지만 말입니다. 에이징 커브가 심하게 온 그는 2년 차에도 변함없이 팀 내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브라질 유망주 비니시우스의 잠재성이 터지면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체중 관리는 되고 있지만 두 시즌간 11번의 부상을 당한 아자르, 역대 최악의 먹튀 자리에 오르기 직전입니다. 9위는 스네이더입니다. 스네이더는 네덜란드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02년 아약스에서 데뷔해 레알 마드리드, 인터밀란, 갈라타사라이 등에서 선수 생활을 했죠. 특히 인터밀란 시절 트래블 주역으로 활약하며 자신의 커리어 정점을 찍었습니다. 웨슬리 스네이더가 은퇴한 지 2주 만에 체중이 엄청나게 불어난 모습으로 포착이 됩니다. 2020년 36살의 스네이더는 은퇴를 번복하며 복귀를 추진했지만 너무나 쪄버린 살 때문에 결국 현역 복귀는 불발되었습니다. 8위는 발로텔리입니다. 마리오 발로텔리가 2018년 중반 과체중으로 인해서 니스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발로텔리는 이탈리아가 폴란드와 1대1로 비긴 경기에서 보인 형편없는 모습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이후에는 100kg까지 체중이 늘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비록 니스의 장피에르 리베르 회장이 구단 차원에서 발로텔리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는 암시를 던졌습니다. 이후 브레시아로 이적 후 구단과 마찰이 났을 때도 그의 몸무게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구단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 발로텔리의 체중이 무려 99.8kg이 나온 것입니다. 거의 세 자릿수나 마찬가지였죠. 7위는 드렌테입니다. 2007년 네덜란드를 21세 이하 유러피안 챔피언에 올려놓으면서 21살의 나이에 레알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으며 기대를 한껏 받았던 드렌테. 하지만 그는 기대만큼 성장을 하지 못했고 2021년 그는 살이 찐 상태에서 스페인 4부 리그팀 라싱 무르시아에 입단을 합니다. 9년 만에 스페인 무대로 복귀한 드렌테는 지나치게 살이 찐 모습이었고 2년간 선수가 아닌 래퍼로 활동하면서 과체중이 되어버린 후였습니다. 전성기 시절 167cm에 63kg이었던 드렌테는 한때 96kg까지 쪘지만 훈련과 식단 조절로 몸무게를 다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6위는 루크 쇼입니다. 몸관리에 실패를 했다 해서 축구 실력까지 꼭 주는 건 아닙니다. 사우스햄튼 시절 루크 쇼를 보면 매우 날렵한 모습인데 비해서 맨유 이적 후에는 몸무게가 부쩍이나 늘어났습니다. 2015-2016 시즌 챔스 경기 도중 큰 부상을 당한 후 폼도 떨어지고 전부상에 시달리자 맨유 팬들은 쇼의 체중 증가를 지적하며 크게 실망했습니다. 쇼는 시즌 전 무리하게 감량을 시도하다 다시 찌고 이 과정에서 부상까지 당하며 부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0-21 시즌 감량도 그다지 하지 않았고 푸짐한 상태로 뛰었음에도 부상도 당하지 않고 실력도 함께 더 늘었습니다. 어찌 보면 체중 체형엔 정답이 없고 선수 본인에게 맞는 체중과 체형이 있는 게 아닐까요? 5위는 이과인입니다. 은퇴 후 내 인생에 축구는 없을 것이다. 요리를 하거나 와인에 관심이 더 크다라고 말한 이과인. 미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마지막 축구 인생을 보내고 있는 이과인은 전성기 시절 186cm에 79kg이었지만 점점 찌다가 90kg까지 불었습니다. 흔히 몸무게가 늘면 스피드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놀랍게도 이과인은 뒤뚱거리면서도 꽤나 빨랐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벌크업을 해야 했던 이과인 입장에서 팬들의 체중 실패 논란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건 예전 같은 스피드는 기대하기 힘들어진 건 피할 수가 없었죠. 4위는 호나우지뉴입니다. 2008년 호나우지뉴가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AC 밀란으로 이적을 했을 때 181cm에 90kg에 육박했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끝없는 내리막을 걷기 시작한 그는 잠부상과 잦은 훈련 지각이 결장의 주 원인이었지만 무엇보다 물러난 생활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심야 운주 파티와 무절제한 생활에 따른 과체중으로 전성기 감각을 잃게 된 호나우지뉴.
AC 밀란 입단 후 갑작스럽게 불어난 체중으로 전성기 시절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그는 절치부심하면서 다이어트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8kg을 감량해 2009-2010 시즌 세리에 A 36경기에서 12골 18도움으로 최고의 한 해를 보냅니다. 브라질 리그로 돌아갔던 2011년엔 체지방 9.2%까지 줄였고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어냈죠. 전성기 시절 몸 관리에 실패한 케이스였지만 또 이겨낸 선수가 바로 호나우두였습니다. 3위는 토마스 브롤린입니다. 1990년대 초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활약했고 스웨덴을 1994년 월드컵에서 준결승에 올려놓은 영웅 브롤린. 그는 지칠 줄 모르는 활동량으로 끊임없이 상대를 괴롭혔고 월드컵에서 7경기에서 3골 4도움의 미친 활약을 선보여 전세계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던집니다. 1995년 파르마를 UEFA 슈퍼컵 우승에 올려놓은 이후 발목 부상과 함께 닥친 체중 관리 실패 때문에 급격히 기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26살. 너무나 이른 몰락이었죠. 발목 부상에서 회복했지만 브롤린은 부상 전 수준의 체중을 회복하지 못했고 2003년 리즈 팬들이 투표한 최악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위는 아드리아누입니다. 2004년 아버지의 죽음 후 선수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한 브라질 희대의 천재 아드리아누. 브라질의 전설 호나우두의 계보를 이을 것이라 모두가 예상을 했지만 경력은 방탕한 생활과 과체중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010년 AS 로마에서 재기를 노렸지만 몸무게가 105kg까지 늘어 세리에 A에서 가장 무거운 선수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인 2011년 브라질 리그로 돌아온 그에게 구단 스텝진 전원이 달려들어 다이어트를 도왔고 호텔에 가둔 채 트레이너와 영양사가 온 힘을 다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죠. 한때 공포의 왼발을 가진 선수였지만 공포의 뱃살만 남은 선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망의 1위는 호나우두입니다. 바르셀로나와 인터밀란 시절에 비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호나우두는 7kg이 늘어난 87kg의 과체중 상태였습니다. 스페인 리그 데뷔전 이후 골을 넣지 못한 것도 체중 탓이라고 지적이 있었을 정도. 호나우두의 과체중 논란은 이후에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리그 복귀 후에도 8kg을 감량하는 등 살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그였지만 고질적인 무릎 부상 후유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 증세 때문에 사실상 체중 관리가 쉽게 되지 않았고 결국 은퇴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은퇴 직후 그의 몸무게는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서 118kg을 기록했고 결국 브라질 TV의 인기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체중과의 전쟁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은퇴 당시 90kg이었는데 반년 만에 30kg 가까이 찐 것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월드컵에서 아시아의 위상을 높인 선수로 9개 나라에서 프로 생활을 했으며 국대에선 명실상부 에이스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